네, 지금 이제 조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이제 좀 시황을 말씀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은 이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구간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눌림목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눌림목이 어떠한 형태 그리고 얼마만치의 기간을 거쳐서 나오는지도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수립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많이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조정이 일어나면서 이상적인 형태로 눌림목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의 앞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뭐 신고점이 달성이 됐을 때 어떠한 그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뤄보고요. 그리고 그 반대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락이겠죠. 하락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위치한 곳은 그 마지막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직전 하락분, 이 하락분의 전체의 0.618 구간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보나치 0.382, 0.5618, 뭐 786, 886 이런 구간은 조금 이상적인 그 구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하고 매물대가 겹치면은 꽤 높은 확률로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었던 자리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RSI가 현재는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지난 고점 당시 RSI를 보면은 이때보다 현재가 더 RSI의 고점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더 낮죠. 이것도 똑같이 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RSI 다이버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 자체로도 충분히 하락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이렇게 되면은 뭐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조심해서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낫고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는 전혀 매수를 바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발생을 할 여지를 좀 두시고요. 조정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한 번 더 높인다 치건 뭐 그대로 내려간 간에 M파동으로 내려가면서 이 가운데 이 초록색 매물대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일단은 가장 좋아요. 뭐 며칠 정도는 시간을 두고서는 이렇게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 매물대를 리테스트를 하게 돼서 이곳이 지지대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장대 양봉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조금씩 받아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봉에서 쌍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쌍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모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쌍바닥의 모양과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을 M파동으로 내려오면서 조정을 진행하고 지지를 받는다 치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두고요. 이렇게 되면은 21선이 일단은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21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올라오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이 흰색 5일선은 캔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짝 비비면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만약에 가파르게 시세가 상승을 한다. 시세가 만약에 가파르게 상승을 해버린다 치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 21선 위에서 이 흰색 5일선이 떠서 상승을 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이렇게 21선에 닿지도 않고 5일선이 떠서 상승을 하는 것은 매우 강한 시세를 암시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두면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조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응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응축된 시세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봉의 5일선, 이 5일선이 그리고 시세가 이 22평을 아래로 돌파한 이 매물대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봉 5일선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세를 한 번 더 만들어서 가던가 이렇게 해야지 좋은 시세가 나오지,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고점을 높였을 때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서 상승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시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는 힘이 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고점을 살짝 높인 채로 시세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데, 왜 시세가 죽을 수 있는지를 RSI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을 보시면 주봉 지금 여기에 있는 RSI가 이미 과매수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진입한 상태였고, 여기에서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봉에서 강한 상승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대로 상승을 하던 시세가 힘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고점에서 고점 리테스트를 거치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오는 구간이 오게 돼요. 이때 RSI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에서 RSI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는 것은 많이 좋지 않은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지난번에도 많이들 있었지만은 이때는 RSI 다이버전스가 계속 누적이 됐었거든요. 누적이 되건 안 되건 일단은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여기를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그렇게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잡더라도 그렇게 좋은 손익비가 나오진 않아요. 영 좋지 않은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눌림목의 형태, 기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기간과 형태가 이상적으로 나왔을 때가 내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일봉 5일선이 21선 아래로 잠깐 뚫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냥 그러면서 스멀스멀 올라간다? 그러면은 장기 홀드는 재고를 좀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고점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는 익절매를 하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한 1,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형태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눌림목을 잘 주고 일봉에서 쌍바닥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일봉의 스토캐스티 20, 12, 12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높은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데 혹시라도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캔들이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죠.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일봉의 5 이동평균선이 낮은 쌍봉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비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일봉의 21선도 결국에는 낮은 쌍봉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일봉 21선이 낮은 쌍봉으로 무너진다는 건 매우 안 좋은 신호. 이건 보통 패가망신 차트라고 하죠.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시세가 좋지 않게 됩니다. 반대 시나리오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야 난다라는 게 아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게 시세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 반대 시나리오대로 시세가 흘러간다면은 즉각적으로 손절을 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기준에서는 눌림목을 준다고 하면은 기간 조정을 잘 거치고 높은 확률로 상승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 눌림목 형태를 봐야 되긴 하지만은 눌림목 형태가 만약에 좋지 않다 하더라도 캔들이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이 전고점 이곳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새롭게 시세가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치로 생각하는 시세는 약 12만 불 정도예요. 그 예상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한 12만 2천 달러 정도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거친 다음에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점만 유념하시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눌림목은 기다려야 되고 이번에는 눌림목 형태에 따라서 그 상승의 힘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고점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구간은 매매가 조금 힘들어요. 매매가 뭐 직전에도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눌림목은 노려야죠. 항상 쌍바닥에서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을 하시고 대응 방법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반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일봉이 쌍봉으로 무너지는 거니까 그때는 즉각적으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많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 반대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2025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 나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